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이네요. 예, 오늘은 이제 보신 것처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관련된 해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다. 조국 전 장관이 뭐 소개를 했다. 알려졌다. 자기 SNS에. 뭐 이제 다른 데서도 다 알고 있었겠죠. 우리 보니까 이 기관이 이런 조사를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명도도 있는 것이고 단지 여태까지 우리 여론에 이 사이트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이미 이걸 알고 참고하고 있었으면서도 노출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자기 SNS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이제 절묘한 시점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알려서 그냥 조회수라도 많이 확보하자. 뭐 이런 입장으로 알려진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뭐 궁금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 그 회사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예요. 2014년도에 창업이 됐더라고요. 자, 그럼 여론조사 기관이라면은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어떤 그 신뢰성,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경력 사항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제가 좀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거의 맞고, 보니까 2014년에 15명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 직원이 500명 이상이 되는 제법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큰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그쪽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딜로이트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계법인이죠. 그 회계법인에서 급성장 중인 500대 기술 기업으로 연속 선정이 된 바도 있었고, 현재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조 3, 4천억이 되는 그런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떤 회사들하고 어떤 데다가 자기들 서비스 거래를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의 신뢰성을 살펴보는 데 여기 보니까 제법 우리한테도 이름이 다 잘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 지명도 있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뉴욕타임스, 포춘지, 블룸버그 등의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떨 때는 뭐 기업 브랜드 평가, 어떨 때는 뭐 정치인, 기타 등등. 자,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업계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의 국정 지지율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22개국이나 모를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믿을 만한 데이터다. 그리고 회사도 괜찮은 회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자료를 살펴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글로벌 리더 세계 지도자들의 국정 지지율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8월 11일이라고 돼 있죠. 오늘이 8월 12일이니까 뭐 어제나 엊그제 이래요. 이 22개국을 지금 계속 오랜 수년간에 걸쳐서 조사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세상 누구나 다 가서 클릭해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저도 그렇게 본 거니까요. 그래서 그 22개국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 22개국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들도 어차피 비즈니스용으로 이걸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적용되는 방법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독특한. 예,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만하고 역량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하세요. 예,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면서 이들 나라의 지도자의 국정 지지율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닝 컨설트가 이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허투루 하진 않았을 거라는 짐작도 들어요. 이걸로 다른 추가의 다른 비즈니스를
끌어내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교두보적인 그런 데이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를 보면은 처음에 호주, A, B, C, D 순으로 돼 있죠, 지금. 호주, 그 다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대한민국, 우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미국, 영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간 업데이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죠. 예. 여기 보면 22개국을 가장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높은 나라부터 가장 낮은 순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예.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재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꼴찌예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지율이 19%예요. 그러면서 반대 여론이 72%예요. 70% 가볍게 넘고 19%죠. 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조금 더 현재 정부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뭐 한국 갤럽을 위시해서 이제 국정 지지도 조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 사람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겠죠. 이걸 참고하면서. 근데 국민들한테 노출되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1등이 어디냐? 지지율 74%인데 인도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나라를 짚어보면은 일본도 약간 상위권이에요. 일본의 이제 기시다 총리 41%. 그다음 미국의 조 바이든 4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독일, 프랑스는 33%로 같아요. 그다음 영국이 지금 보리스 총리가 뭐 문제가 많아서 사퇴한다고 그랬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보리스 총리의 지지율도 27%예요. 그래서 20%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 위에는 지금 체코인데 22%예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민망한 데이터가 됐다. 예. 그리고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매일 조사를 해요. 매일 조사를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ARS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들은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 다른 점이고, 하루 매일 한 2만 명 정도의 리뷰를 전 세계적으로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정도가 보통 샘플링 사이즈가.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은 뭐 500에서 5천 명이다. 그래서 일주일 뭐 이동 평균을 구해서 한다 이러는데 자기들 나름의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뉴욕타임즈나 포춘이나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오랜 기간 이 회사와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일주일 걸쳐서 하기도 하고 뭐 우리도 이동 평균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 뭐 한 회사당 보면 1,000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별로 다르다 그러는데 그 범위가 500에서 5,000명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일반적인 조사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이나 성별, 지역 이런 것들을 그 각국의 나라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인구 통계 자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표준화 시킨다. 이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가장 뭐 특이한 것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ARS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는 훨씬 적게 들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 나라 같은 경우는 오류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즉 문맹률이 되게 높다거나 이랬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령층 인구가 아주 많더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표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제가 최근에 다뤘던 것인데 그 김어준이 만든 그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죠. 여기서도 그런 방법론을 쓰는 거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규모
적은 어떤 자본으로도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김어준이 이걸 만들 때 참고했던 회사가 모닝 컨설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김어준 군은 이미 이제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지율이 얼마라고 소문은 나겠지만 밑으로. 어쨌거나 이제 김어준의 이런 조사 기관이나 오늘 소개드리는 모닝 컨설트 누구나 클릭하면 매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지금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나?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의 이유로, 저쪽에서 볼 때는 저쪽의 이유로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사 기관들 자체가 또 외부의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위축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돼요. 좋은 거다라는 거죠. 예, 예.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차이가 너무 나면은 이런 조사기관하고 미국 조사기관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유력 조사 업체들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은 한쪽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없었죠. 예, 참고 지점이 없었는데 지금 참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견제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런 조사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윤석열 지지율 추이인데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제 본 거예요. 아까 이게 뭐 여전히 모닝 컨설트 자료인데 여기 보면 찬반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 이게 데드 크로스라고 그쪽에서는 부르는 것 같은데 찬반 반전이 뒤집혀진 게 6월 6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쭉 보시면 이제 계속 내려가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죠. 지지율은 밑에 게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 이 모닝 컨설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의 그 찬반 반전이 우리나라 업계 대표 기업이 지금 제공하는 데이터보다 빨랐어요. 이때는 6월 다섯째 주에 이게 빠르졌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시차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전에 그 모닝 컨설트 데이터가 그걸 약 한 2, 3주 그런 일이 먼저 발생했다고 그걸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 사이에 어디 있을 가능성이 크죠. 실체적인 진실은. 예. 그리고 그 뭐 이후의 추세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모닝 컨설트가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진 데이터를 그냥 제시했다. 그때 결과 조사를 이제 뭐 공개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모닝 컨설트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기로 해서 우리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정보 창구가 더 생겼다는 것이고 또 아까 김어준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 목매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자기들끼리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부분이 생겼다. 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게 됐고 그런 기존의 기관들이 그런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된다. 몸을 사리고 더 정확해져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은 우리 전체한테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 19%가 나온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가 여론의 왜곡이 심하고 우리 언론들이 우리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 해악이 심한 부분이 외국일이에요. 외국의 입장이에요. 예. 여기는 우리 상식과 경험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외국의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왜곡되게 알고 있죠. 왜냐? 언론들이 여태까지 그걸 취사 선택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훨씬 용이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자,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19%라는 지지율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팽팽해요. 아주. 그리고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도착했을 거예요. 오늘 점심 같이 먹기로 돼 있어요. 금요일. 예. 그리고 지난번 낸시 펠로시 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미국 어떻게 보면은 거구적인 또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의 행동이 펠로시를 안 만난 게 윤 대통령이 모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펠로시의 지난 방문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엔 사무총장 방문이 비핵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죠, 지금.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를 미국 사람들이 이미 보고 있겠다.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정치논평 28편에서 소개드렸던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그 기사가 내용이 한 번 더 부각이 돼요. 이거는 지금 보름 전이거든요. 보름 전에 그때는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왔다고 그게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제목 보이시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미국에 부담이 되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좀 왈가왈부가 좀 있었죠. 뭐 걸선이가 한국 사람이다부터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잡지는 자기의 논조에 맞는 기사기 때문에 그걸 실은 것이고, 처음에는 아래칸에 배치했다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한국 담당하는 난에 제일 앞에 전진 배치시켰던 그런 기사예요. 자기들의 논조가 맞기 때문에 그게 실은 거예요. 그거는 미국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짓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왜곡된 기사를 실었겠지. 편협된 기사를. 이렇게 몇몇 언론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것 또한 미국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미국은 생각할 거예요. 이 신문사는 이 잡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그 정도로 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권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패권국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보름 전에 저랬는데 지금 보름이 지나고 나니 저게 일부 데이터에서 처음으로 10%를 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28%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가 주요 내용을 뽑은 거잖아요. 한국의 통제불능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펠로시 건이 있었죠. 그 유엔 사무총장이 급히 또 날아오죠. 그 대만하고 중국의 긴장, 즉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로 이른 시점에 우리는 외무부 장관을 중국으로 보내서 회담을 했죠. 견제의 성격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 유엔 사무총장마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난 15일 사이에, 보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지지율이 10%로 내려갔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에서 언급한 모든 미국의 우려와 걱정이 극대화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10%대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때 기사 중에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여기 보면은 윤은 스스로의 부실함으로 짧은 시간에 미국의 지밀이었다. 바이든은 윤에게 충고해야 한다. 앞서간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여전히 유효한 말이고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 보름간의 일의 전개를 봤을 때 겉도는 부분이 없어요. 이 말에 겉도는 부분이. 그 다음 밑에 보면 더하죠. 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은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차선책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윤이 탄핵되거나 박근혜처럼 군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입해야 된다. 왜냐, 한국에서 정권이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미국의 통제권 바깥으로 버릴 수가 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북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마당에, 그것이 다 엮여 있는 마당에 한국이 그들의 미국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며칠 전에 했을 때 미국에서 절대 그걸 좋은 사인으로 보지 않아요. 이 말도 하나도 거품이 없는 말이에요. 훨씬 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15일 전보다, 보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 펠로시가 왔었죠. 안 만났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급하게 유엔 사무총장이 비핵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한국을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슈라는 거예요. 펠로시는 한국 와서 중국을 자극하는 말은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태어난 행동이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온다니까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라는 거죠. 미리 예정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거라도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떨떠름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을 바로 신뢰하고 맞장구를 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출장을 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너가 강을 건너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을지 몰라요. 왜냐? 바로 맞장구 치기에는 너무 태도가 급변한 거니까 지난 정부에서. 예. 그리고 윤석열이 세계 지금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으니까. 왜? 국내 신뢰도가 이 모양이니까. 기록적인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뭐 계약 관계 약속하고 싶겠습니까?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밖에 나와서 뭐 대뜸 이런 거 하자 하는데 얼른 따라가기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네가 강을 건너는구나. 예. 그래서 전혀 성과 없는 출장이었다. 즉 뭐냐? 나는 미국 당신들이 하자라도 끌려가지 않아. 라고 삐친 것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상대방의 성질을 더 긁으면서 잘못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20%대, 28%일 때 개입을 해야 된다. 차선책을 고려해야만 된다. 즉 미국이 개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개입의 방식이 군사행동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동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출구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목표로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해외 사회에서는 고립의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때릴 곳이 너무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행동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장 오늘 오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도 참 제가 큰 기대는 안 해요. 여기서 큰 놀랄만한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또 한 번 구석으로 물릴 가능성이 커요. 퇴로가 없이 너무 전진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